봐. 경우의 수 셋. 자, 이쪽부터는 이산 수업으로 들어가면서 앞에서 배운 거랑 약간 뭔가 쓰는 뇌가 달라. 약간. 그래서 요거 잘하는 녀석, 요것만 따로 또 잘하는 놈들도 있긴 해. 요거 잘하고 대수랑 기하는 전혀 못하는 그런 애들도 있긴 해. 그러니까 보통 요쪽을 잘하는 애들 천재로 분류를 하더라고. 이쪽이 좀 힘들긴 할 거야. 처음에 이제 머리를 만들 때. 오늘은 경우의 수까지 나갈 건데, 경우의 수라는 거는 뭐 단순해. 어떤 시행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 시행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그 환경 하에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그 작용, 실험, 관찰 이런 것들을 얘기해. 뭐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는 것, 그렇지? 그다음에 주사위를 던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이라고 해. 얘네들은 어때? 무한히 반복해서 할 수 있겠지, 그렇지? 계속 던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나타나는 그 경우의 수,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주사위 눈의 수가 뭐 1, 2, 3, 4, 5, 6이 나온다. 이런 걸 경우의 수라고 하고, 동전의 경우는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온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경우의 수가. 그래서 주사위를 하나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총 경우의 수는 6가지고, 동전을 하나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총 경우의 수는 2가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거기까지는 아마 2-2인가에서 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조금 더 가서 이제 합의 법칙이라는 거하고 곱의 법칙 이 2가지를 좀 구분할 텐데, 이것도 한 거 같은데, 그 2-2 배울 때 합의 법칙은 뭐라 그랬어? 합의 법칙, 경우의 수에서의 합의 법칙 기억나나? 합이니까 뭐야? 결국은 뭔가를 더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합의 법칙은 어떤 A라는 경우의 수 나온 거하고 B라는 경우의 수 나온 걸 2개를 최종적으로 더하는 얘기고, 곱의 법칙은 A라는 경우의 수하고 B라는 경우의 수 2개를 이제 곱한다 라는 의미가 될 텐데, 핵심은 이거야. 합의 법칙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시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합하는 것이고, 곱의 법칙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곱하는 거야. 자, 얘네 차이는 뭐냐면, 동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너희가 시간적으로 동시인 것도 있지만은 얘네가 양립 가능한 녀석들일 때 동시라고 해. 오케이? 근데 이시라는 거는 동시에 반대로 양립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이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둑알 있지? 바둑알. 흰색하고 검은색을 막 섞었어. 막 섞었을 때 너희가 하나를 뽑았을 때, 하나를 뽑았어.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거는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야, 그치? 오케이? 그럼 흰색이면서 검은색일 수 있어? 그건 안 되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거는 흰색이면서 검은색이면은 그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데, 요 경우는 어때?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거지? 검은색 아니면 흰색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케이스는 이렇게 합의 법칙을 쓰라는 거야. 알겠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아니면 뭐 곱의 법칙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있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사위를 하나를 던지고 그 다음에 동전을 하나를 던지는 거야. 이거 2개는 어때? 동시에 던질 수 있지? 들어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주사위 하나 던지면서 그 다음 동전도 같이 던질 수 있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주사위도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동전도 하나 던졌을 때 나오는 전체의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했을 때, 주사위를 하나 던졌으면 1부터 6까지의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고, 그치?
그치? 동전을 하나를 던졌을 때는 앞면 또는 뒷면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니까 요거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총 12가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합의 법칙은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가 자, 외출을 한다 했자. 외출을 할 때 상위가 A, B, C, D에 4가지가 있어. 4가지. 그리고 하위의 경우는 뭐 기억, 니은, 디귿 3가지가 있었다고 한번 해보자. 자, 외출할 때 상위 한 벌과 하위 한 벌을 입고 이제 외출을 한다고 치자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외출할 때 우리가 옷을 구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일단 쳐봐. 그럼 첫 번째, 상의 하나를 고를 때 상의를 하나를 고르는 방법의 가치수는 몇 가지가 돼? 상의 하나 고르는 거 몇 가지가 돼? 네 가지 있어? 진짜 여기에서 4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합의 법칙이야. 어떻게 돼? 그 4가지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를 더하는 거야. 왜? 동시에 껴있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자. 알겠어? 그렇지? 동시에 A하고 B 껴있고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하나씩 더해야 되고, 하위 같은 경우도 몇 가지가 되더라? 3가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요 경우의 수들. 그런데 상위 하나, 하위 하나 있는 거는 동시에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곱해주는 케이스가 된다. 알겠어? 그래서 4, 3, 12 전체 1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 이렇게 판단한다.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오늘 딴 거 없어. 요 법칙만. 그러니까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 구분하는 것만 제대로 일단 하면 돼. 그래서 곱의 법칙은 동시, 합의 법칙은 이시.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서 발생한다. 알겠지? 그리고 뭐 2-2에서 얘기하는 거긴 한데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중요한 거는 일단 빠짐없이 세야 돼. 빠짐없이. 그리고 중복되는 거는 빼줘야 된다. 오케이? 그 2가지까지 첨가해서 너희가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쫙 갈 텐데 자, 여기서 좀 당부를 하나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 이런 거 풀 때는 관통하는 딱 하나의 그 개념을 가지고 유추해갖고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 여기는 그렇진 않을 거야.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 딱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이거 하나거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있는 문제, 유형별, 케이스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너희가 좀 외워야 될 거야. 알겠지? 이걸 이해를 하고 외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성실하게 외운 사람들이 금방 도달할 거야. 이해하는 게 좀 편할 거다 아마. 자, 그래서 154페이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거는 유형별로 선생님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해를 해보자고. 일단 합의 법칙에 관한 거 1075번. 자, 여기서는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졌어.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돼 있어.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자, 그러면 주사위가 뭐 A, B가 있다고 쳤을 때 2개를 더해서 5의 배수가 되는 거. 주사위는 어쨌든 1부터 6까지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2개를 더했을 때 눈은 2부터 12까지 왔다 갔다 하겠지? 맞아? 범위는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럼 결국은 2부터 12 사이에 5의 배수는 뭐밖에 없어? 5하고 12개밖에 없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2개 더해서 5가 되는 녀석을 찾으면 돼. 그럼 더해서 5 되는 건 1, 4, 2, 3.
3, 2, 4, 1 이렇게 또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두 개 더해서 10이 되는 케이스는 4, 6, 5, 5, 6, 4 이렇게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5가 되는 케이스는 총 4가지 나오고 더해서 10이 되는 케이스는 3가지가 나오겠지? 그렇지? 자, 얘네들은 더해야 되냐? 곱해야 되냐? 응? 더해야 되겠지? 왜? 두 개 합 더해서 5이면서 10이 되는 거 아니잖아. 5 또는 10인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서 총 7가지가 나온다라고 판단하면 돼. 이제 팁을 하나 주자면 그리고 and라고 나오면은 보통 곱의 법칙 쓰는 거고 또는 or 나오면은 얘네들은 합의 법칙을 쓰는 게 일반적이야. 알겠지? 그 밑에 것도 한번 보자. 1076번 한번 봐봐. 1076. 자,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택할 거야. 두 자리 자연수니까 10에서부터 99까지가 있겠네. 그치? 그렇게 있을 때 각 자리 숫자의 합이 7 또는 11인 수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럼 각 자리 숫자의 합이 7이 되는 경우하고 11이 되는 거 생각하면 되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는 0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뭐부터 출발하냐면 여기 1부터 출발하면 돼. 그래서 1, 6, 2, 5, 3, 4, 4, 3, 5, 2, 6, 1에 여기는 7, 0 가능하겠지? 그치?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더해서 11이 되는 거니까 1하고 10은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가능한 건 2, 9부터 3, 8, 4, 7, 5, 6, 6, 5, 7, 4, 8, 3, 9, 2 이걸로 끝나겠네. 그래서 여기 전체 세보니까 7개 나오고 이쪽에 세보니까 8개네. 그래서 7, 8 그래서 15가지 나오더라. 어렵지 않지 지금까지? 자, 오늘 요 경우의 수까지 시험에 넣었어? 오늘 배울 것까지 나올 거 알겠지? 자, 한번 풀어봐. 자, 다음 넘어가자.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의 개수. 1079번.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20. 자,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x, y, z 순서쌍의 개수를 한번 찾아봐라. 자, 앞으로 너희가 이제 이런 문제들 이제 자주 접할 텐데 경우의 수 풀 때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야. 분류. 오케이? 근데 분류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편한 방식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는데 보통은 선생님이 알려준 게 편할 거야. 오케이? 자, 요거 분류를 하는데 뭘 기준으로 해줄 거냐면은 선생님은 여기 개수가 큰 놈 Z를 기준으로 한번 해줄게. Z.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Z가 1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Z가 1일 때 보면은 X 플러스 2Y가 17인 거 쭉 찾으면 될 것 같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Z가 2일 때 그럼 X 플러스 2Y가 14인 거 쭉 찾고 세 번째 Z가 3일 때 X 플러스 2Y가 11인 거 네 번째 Z가 4일 때는 X 플러스 Y가 4, 38이네. 그치? 그럼 Z가 5일 때는 X 플러스 2Y가 5가 되는 거 그 다음 Z가 6일 때는 X 플러스 2Y가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쭉 가보자.
그래서 요 밑에 얘네들 만족하는 x, y들을 한번 채워보면 보통 앞에 개수가 붙어있는 녀석 기준으로 해주는 게 편해. 그럼 y가 1이면 얘는 2 빼니까 15가 되고, 그치? 얘는 2라면은 4 빼니까 13, 3이면은 11, 4, 9, 5이면은 7, 6이 12, 5, 7이면 7이 14, 8이 16, 여기까지 나오고, 그렇지? 첫 번째. 그래서 여기에 총 몇 개가 나오냐면 8개가 나왔어, 여기. 그 다음에 Z가 2인 상황에서 역시 XY 쳐보면 여기 1이고 12, 2면은 10, 3이면 8, 4면은 6, 5에 4, 6에 2까지. 그치? 몇 개야? 6개 나오네, 그치? 그 다음 3일 때도 마찬가지. 1일 때 9, 2일 때 7, 3일 때 5, 4일 때 3, 5일 때 1이죠. 그치? 자, 이것도 1일 때 6, 2일 때 4, 3일 때 2. 끝이네? 4, 2, 8은 제로니까 안 되겠고. 이것도 1일 때 3, 2일 때 1. 끝이네? 요거는 1, 1 해도 넘어가니까 뭐 2 이후부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5개 나올 테고, 얘는 3개, 얘는 2개 나오더라. 그래서 이 경우를 전부 다 더하면 되겠지? 14, 19, 22, 24. 그래서 총 24개 가능하더라. 알겠어? 그냥 무턱대고 뭐 1, 1 뭐 이렇게 넣지 말고 하나가 얼마일 때 쭉 하나씩 이렇게 분류해서 계산해봐.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배 법칙으로 가보자. 155페이지 1083번. 자,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 이런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는 몇 개인가? 라고 돼 있어. 두 자리 자연수야. 근데 10의 자리 중에 8의 양의 약수. 그러면은 요 10의 자리 숫자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 2, 4, 8인 것 같고. 그치? 그 다음 뭘 했어? 짝수랬지? 자, 짝수가 되려면은 1의 자리 수가 뭐가 돼야 돼? 짝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 2, 4, 6, 8 가능하겠지? 되겠어? 그럼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요거랑 요거를 서로 곱해야지. 그치?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5 해서 총 20가지 경우가 나오더라. 왜 곱하는지 알겠어? 자, 그리고 너희들 잠깐 주목. 뭐 그냥 당연히 이제 곱하는 게 이제 감으로 올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야 돼. 여기에 앞에 1이 들어갔을 때 0, 2, 4, 6, 8 가능하고 알겠지? 그 다음에 2가 들어갔을 때 0, 2, 4, 6, 8 4일 때도 0, 2, 4, 6, 8 8일 때도 0, 2, 4, 6, 8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몇 가지가 있어? 4가지가 된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수용도를 그려서 항상 생각을 해. 그래서 4 곱하기 5가 되는 거야. 알겠지?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자. 1087번. 자, 약수개수.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A, 12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B라고 한번 해보자. 자,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어떻게 썼나? 기억나나? 약수의 개수. 먼저 소인수 분해하지. 그치? 72면 8, 9, 72니까 얘는 결국은
2의 3승의 3의 제곱 이런 녀석이 되고 120은 10의 12 이건 2, 5, 10 이건 2의 제곱의 3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2의 3승에 3 곱하기 5 이런 녀석으로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약수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지금 이 A를 구성하고 있는 소인수가 2, 3개, 3, 2개인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찢어 붙여서 만든 것들이 결국 약수라고 생각하면 되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약수의 그 구성 요소는 2의 0승과 2의 1승과 2의 2승과 2의 3승 얘네들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약수의 구성 요소는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약수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서로 곱해서 나오는 게 약수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4가지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3가지여서 얘네들을 곱해서 구성해서 약수가 12가지가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너희 어떻게 배웠어? 여기에다가 하나 더하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곱했지? 그치?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것 때문에 그래. 오케이? 약수라는 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구성 요건들, 여기서의 구성 요건들을 하나씩 서로 붙여갖고 만든 게 약수인 거야. 이런 식으로 따지면 얘도 마찬가지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구성 요소는 2의 0승부터 2의 3승까지의 4가지일 테고 얘네들은 뭐 써있진 않지만 여기 1승이고 1승일 거 아니야? 그럼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3의 0승과 3의 2승 2가지 얘는 5의 0승, 5의 1승 2가지 해서 전체 16개의 약수가 된다. 오케이? 이게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자 넘어가자. 이제 지불 방법. 이건 뭐 문제 푸는 것보다 이거 한번 봐봐. 지불 방법 첫 번째 지불 방법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지불 금액이라는 거.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문제를 풀 거야. 예를 들면 1,000원짜리가 5개가 있고 1,000원짜리 5개 500원짜리가 3개가 있고 100원짜리가 4개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오케이. 지금 돈이 저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제 지불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다고 쳐보자. 지불 방법. 지불 방법이 의미하는 게 뭘 것 같아? 지불 방법이란 거. 지불 방법은 간단해. 뭐냐면 1,000원짜리를 몇 개를 내고 500원짜리는 몇 개를 내고 100원짜리를 몇 개를 냈는가에 대한 얘기야. 오케이? 몇 개씩 내는가. 그러니까 1,000원짜리 입장에서 봤을 때 1,000원짜리는 우리가 1,000원짜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지불 방법의 가지수, 즉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총 몇 가지가 되겠어? 1,000원짜리 5개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안 주거나 1개 주거나 2개, 3개, 4개, 5개 주는 것까지지. 그치? 그래서 1,000원짜리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총 6가지 액션이 가능해. 뭔 얘기 잘했어? 그럼 500원짜리 3개 가지고 할 수 있는 액션은 총 몇 가지? 4가지 아니겠어? 그치? 4가지. 100원짜리 갖고 할 수 있는 건 총 5가지 액션이야.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이렇게 곱해주면 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자, 요 안에는 영원 지불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각 문제를 봤을 때 만약에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즉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해주면 하나 빼주면 돼. 알겠어? 요게 이제 지불 방법에 관한 얘기야.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몇 개 내고 500원짜리를 몇 개 내고 100원짜리를 몇 개 내고 하는 거고, 지불 금액에 관한 거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보자고. 자, 지불 방법이나 지불 금액이나 실제로는 비슷해. 그치? 돈을 주고 안 주고가 일단은 기본일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인데, 요거는 만약 너희가 1000원을 낸다고 쳤을 때 1000원 요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는 거하고 500원짜리 두 개를 내는 거는 지불 방법의 입장에서 어때? 다른 거 같은 거야? 다른 거지. 지불 금액에서는 같은 거잖아.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잘 생각해봐. 그러면 결국은 1000원, 즉 요 녀석을 1000원을 내는 게 500원짜리 두 개로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요 하위 단위로 상위 단위를 전부 다 뜯어서 바꿔줘.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요 1000원짜리가 5개 있지? 얘를 500원짜리로 바꾸자고. 하위 단위로. 그러니까 여기는 하위 단위 500원짜리가 3개라서 얘를 가지고 1000원짜리 한 장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금액만 맞추면 되니까 요 녀석을 쪼개서 하위 단위로 바꾸자고. 근데 얘는 어때? 얘는 100원짜리 4개까지밖에 없으니까 얘로는 500원짜리 하나도 못 만들지. 그럼 얘네들은 섞일 필요가 없어. 알겠어?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1000원짜리는 없고 500원짜리가 몇 개가 있어? 500원짜리 몇 개 있는 거야, 총? 이게 10개가 있으니까 총 13개가 있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4개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불했는지를 생각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500원짜리 13개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14가지. 아까 배웠지? 그리고 100원짜리 4개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몇 가지? 5가지 아니겠어? 근데 0원을 지급하는 거를 빼라라고 하면 너희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 뭔지 알겠어? 응? 다시 500원짜리 13개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또는 500원짜리 13개로 낼 수 있는 금액은 0원부터 500 곱하기 13까지 낼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총 14가지 경우가 가능하고, 그럼 100원짜리 4개로 낼 수 있는 금액은 0원부터 400원까지 5가지가 가능해. 그래서 얘네들을 조합을 해서 내는데 0원을 제출하는 거를 제외한다고 치면 마지막에 하나 빼주잖아. 영원 안 제출하는 게 없으면 그냥 그치. 보통 말이 없으면은 지불하지 않는 것도 사실 지불 방법의 하나니까 그냥 쳐야 되고, 보통은 문제에서 써줄 거야. 단 0원을 내는 거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두 개 차이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잘 봐봐. 여기가 3개가 아니라 1개였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지불 금액은 몇 가지가 될 것 같아? 얘랑 섞일 수 있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6가지 나오고, 여기서 2가지 나오고, 여기서 5가지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60가지가 나와. 알겠지? 이 차이점을 기억하네.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지불 금액은 섞일 수 있으면, 즉 하위 단위가 윗 단위로 올라갈 수 있으면 아예 윗 단위를 쪼개서 하위 단위로 바꿔버리는 게 낫다. 알겠어? 응? 아, 여기서 만약에 하나도 안 되는 걸 뺀다면은 이렇게 가겠지. 그치? 자, 그래서 거기 1091번 한번 보자. 1091번. 자, 100원짜리 동전 1개.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가 3개, 10원짜리가 2개. 자, 얘네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A,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B라고 했을 때 A, B 보여보자. A부터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100원짜리 가져갈 수 있는 2가지, 50원짜리로 4가지, 10원짜리로는 3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고, 영어는 제외한대. 빼자. 그래서 8, 3, 24 해서 23가지가 나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관해서는 여기 잘 보자. 50원짜리가 3개가 있으니까 50원짜리 2개로 100원짜리로 바꿔 쓸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둘이 혼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쪼개서 이쪽으로 바꾸자고. 그럼 결국은 100원짜리 하나를 쪼개서 50원짜리 2개로 만들어서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이거 6가지, 이쪽 3가지 하나 빼면 되겠지. 그래서 총 17가지가 된다.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는 6이 되는 거야. 알겠지? 왜 호종해서 썼을 때 하위 단위로 바꾸는지 이해가 돼? 자, 그럼 잘 봐봐. 이걸로 지불 금액을 한번 해보자. 지불 금액. 자, 얘부터 출발하면은 0원, 500원, 1000원 가능하지. 그치? 1000원. 그리고 요걸로는 1000원 가능하니까 얘랑 섞이니까 똑같으니까 여기다 하나만 쓰면 되겠고, 또 가능한 거 요거랑 섞는 거 1500원 가능하고, 그 다음에 2000원까지 가능한 거지. 요거야. 결국은 얘네들 섞어서 낼 수 있는 총 금액의 수는, 이거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얘를 쪼개 1000원짜리를 쪼개서 500원짜리로 바꾸면 500원짜리가 4개 있는 거하고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몇 가지가 돼? 5가지라는 건 똑같아.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하위 단위, 상위 단위 섞일 수 있으면 상위 단위를 쪼개라. 자, 그 다음에 1094번 한번 봐봐. 1094. 도로가 A, B, C, D 이렇게 있다. 자, A, B, C, D 4개의 도시가 있고 이게 연결하는 도로가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야. A에서 출발해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단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갈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을 보니까, 자, A에서 B를 통과해서 C를 가는 경우가 있고, 그치? 또는 A에서 B를 통과해서 C로 가는 거고, 이렇게 있겠지? 오케이. 그럼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봐봐. A에서 B로 가는 건 길 몇 가지? 4가지가 있잖아. 그치? 그럼 요거 총 4가지 경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C로 가는 건 2가지지. 얘네들은 서로 곱해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총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것이고, 다음 A, B, C로 갈 때 일단 A에서 B로 가는 건 3가지겠고, D에서 C로 가는 건 4가지니까 여기 총 몇 가지? 12가지 나오겠지? 그래서 이 경우 또는 이 경우는 서로 어때? 더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총 2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그치? 이거는 뭐 자주 봤을 테니까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칠하는 거 보자. 1097번.
자, 이렇게 영역이 나뉘어져 있고 A, B, C, D, E 이렇게 있었어. 자, 이 5개의 영역을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검정색 총 5개의 색깔을 칠하는 거죠.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5개. 자, A, B, C, D 영역에 같은 색을 중복해서 막 써도 돼. 그런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 돼. 그러니까 색깔을 막 더 써도 되는데 구분은 하라는 거야. 알겠지? 그랬을 때 칠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보자. 자, 색칠하는 문제에서는 첫 번째 너희가 판단할 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색칠할 거냐, 그치? 그 순서를 판단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니들 마음대로 칠해도 상관없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칠하든 경우의 수는 변하지 않아. 알겠어? 대신에 편하게 하고 싶으면은 자, 잘 봐. 각 영역하고 경계하고 봤을 때 많은 경계가 붙어있는 그런 녀석부터 칠하는 게 편해.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는 B, C, D, E랑 다 붙어있지. 그치? 그래서 A부터 칠하면 경우의 수 계산이 훨씬 더 편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로 하자. 그냥 A, B, C, D, E의 순서로 칠하기로 하고 색깔은 빨간 뭐 이거 귀찮으니까 1번색, 2번색, 3번, 4번, 5번 색깔을 쓴다고 치자. 알겠어? 자, 그러면 A부터 이제 칠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칠해지는데 A부터 칠하는 거고 색깔은 중복해서 써도 되는 거야. 자, 먼저 A의 색칠하는 방법에 가질 수는 몇 가지겠어? 색깔은 총 5가지가 있으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아무나 칠해도 되겠지? 그래서 A의 색칠하는 경우는 5가지다. 몇 가지 됐어? 2. 그래서 A라는 선생님은 아무 색깔이 하나 칠했어. 3번 칠했어. 내 마음대로. 자, 그 다음에 B에는 그러면은 몇 가지 색깔을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B는 A에 3을 칠했지? 그럼 그 상황 하에서만 미리 이거까지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만 A에 3을 칠했으니까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그래서 B에 칠할 수 있는 건 4가지 경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3하고 다른 어떤 녀석을 칠했어? 괜찮지 여기까지? 그럼 C에는 몇 가지가 가능하겠어? C에는 3하고 1하고 달라야지. 그럼 몇 가지가 가능해? 3가지 경우가 가능해. 그치? 그래서 좀 다른 녀석 하나 칠했고 D도 어때? D 얘하고만 다르면 될 거 아니야? 3, 4 제외하고 3가지 가능하지 않겠어? 그치? 그 다음에 E도 어때? 3, 5 제외한 나머지겠지? 얘도 3가지가 가능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전체 색칠하는 방법의 개수는 총 540가지가 되더라. 이해됐어? 그래서 색칠하는 거는 경계에 맞붙은 녀석이 많은 녀석부터 하는 게 편하고 순서는 사실은 상관없는데 뭘 칠해서 어떤 지금 딱 칠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몇 개씩 칠하면 되는가 그거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도 한번 써보자. 1101번. 자, 4개의 숫자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해서 4자리 자연수 A1, A2, A3, A4를 만들 거야. 그런데 4자리 자연수 뭐 A1, A2, A3, A4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만들 텐데 핵심 조건은 AI와 I는 같으면 안 돼. 자,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1에는 1이 들어가면 안 되고 A2에는 2가 들어가면 안 되고 A3에는 3이 들어가면 안 되고 A4에는 4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쪽에 1은 절대 올 수 없고 여기 2가 오면 안 되고 여기 3, 4가 오면 안 돼.
거 예전에는 뭐 모자 바꾸기, 명찰 뭐 다른 거 달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우리 모자 바꾸기라고 쓰고 아무튼 그러니까 저런 형태로 이제 나오는 문제들에 관해서는 대부분 표현은 이렇게 뭐 어떤 학생들이 자기 번호가 적혀 있는 의자에 가서 앉지 않는다, 그렇지? 또는 자기 번호가 적힌 뭐 모자를 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얘는 너희가 직접 수용도를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 현재 상황에서는. 그려보자. 어차피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는 1, 2, 3, 4일 테고 자, 먼저 A1부터 보자. 그럼 요 첫 번째 자리 1만 아니면 다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2 아니면 3 아니면 4가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치? 2, 3, 4가 올 수 있지. 자, 2가 온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2가 왔어? 그럼 1, 3, 4가 남아있지. 그럼 요 두 번째 자리 2는 이미 왔으니까 이쪽에 올 수 있는 거는 1, 3, 4 다 가능해 보이네? 1, 3, 4 올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요 라인을 보면 2, 1 나왔지? 그럼 3, 4가 들어가야 돼. 그럼 3, 4는 요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치? 그 다음에 2, 3을 썼어. 그럼 뭐가 남았어? 1, 4가 남았지? 그럼 얘도 4, 1 이렇게밖에 못 들어가겠네? 그 다음에 2, 4가 빠져서 1, 3 남았지? 그러면은 1, 3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이해돼? 그래서 제일 앞에 2가 오는 케이스는 총 3가지 이제 그려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이 들어갔을 때 한번 보자. 1, 2, 4가 나왔어. 그럼 여기에 1 또는 2 또는 4가 오는데 2는 오면 안 되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2하고 4밖에 없는 거야. 맞아? 자, 생각. 자, 그럼 3하고 1 빠져서 2, 4 남았어. 2, 4는 4, 2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 3, 4 빠졌어. 그럼 1, 2 남았지? 1, 2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 그러면은 2가 여기, 1이 여기 들어오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것도 3가지 나오네? 그 다음에 4가 들어가는 케이스 4 1, 2, 3 나왔어. 2 들어가면 안 돼. 그럼 1, 3이지 뭐. 그치? 이렇게 들어가고 4, 1 들어갔으니까 2, 3 남았지? 그럼 2, 3 이렇게밖에 안 되겠고 4, 3 빠지고 1, 2라면 다 들어가도 되겠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총 6가지 경우에서가 나오느냐 9가지 경우에서가 나오느냐. 되겠어? 나중에 너희 힘으로 한번 그려봐야 돼. 저 순서도. 자, 잠깐 주목. 저건 4개짜리였을 때 9가지가 나왔지, 그치? 그럼 3개짜리는 몇 개가 나올까? 똑같은 규칙으로 쓴다면. 1번 밑에는 2 아니면 3일 거고, 그치? 그럼 2가 빠졌으니까 1, 3이 들어가는 거 이거밖에 없겠고, 3이 빠졌으니까 1, 2가 들어가니까 이거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3개짜리는 몇 개가 나오느냐? 2개가 나와. 자, 이제부터 암기. 이거 자체는 외워놔. 자, 다시 의자 바꿔, 모자 바꿔 쓰기 또는 의자 바꿔 앉는 이런 형태에서는, 즉 1번 밑엔 1번 오면 안 되고 2번 밑엔 2번 오면 안 되고 3번 밑엔 3번 오면 안 되는 이런 순열, 이런 수열에서는 3개짜리는 무조건 2가지고 4개짜리는 무조건 9가지가 나와. 알겠어? 자, 그리고 5개짜리는 44개가 나와. 여기까지 수능이 나온다 계속. 이거 안 외워놓으면은 할 때마다 그려야 돼. 장난하면 수능 몇 초 만에 봤어. 그렇지? 이거 한두 줄이면 끝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요 수치를 외워놓고 가면은 좀 많이 편할 거야. 그리고 심화 과정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요거 유도하는 공식을 알려줄게. 공식이 있어. 완전 순열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외우면 편한 거 보여줄게. 1102번 한번 봐봐. 1102번.
그래서 이런 응용이 가능해지는 거야. 1102번을 보면 이번 5개야. 1, 2, 3, 4, 5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개의 농구공을 5개의 가방 A1부터 A5까지 각각 한 개씩 넣을 때 2가 적힌 공은 2가 적힌 공은 가방 1에 넣어. 그 다음에 K가 적힌 공은 가방 AK에 넣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A1, A2, A3, A4, A5로 이렇게 있었어. 여기다 우리는 1, 2, 3, 4, 5를 집어넣을 건데 기본은 아까 규칙처럼 AK 밑에는 K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2가 적힌 공은 가방 A1에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는 2가 박혀 있는 거야. 알겠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집어넣었어. 그럼 나머지 이제 1, 3, 4, 5를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1, 3, 4, 5만 집어넣으면 돼. 자, 너네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수용도 그리는 거야, 원래는. 근데 우린 아까 하나 배웠으니까 그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분류를 좀 해보자. 분류. 어떤 분류를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지금 이슈가 된 거는 2번 공이지, 그치? 2번 공이 1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요 1번 공이지? 요 1번 공. 요 1번 공을 여기에다가 집어넣기로 하자. 됐어?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지금 1번, 2번은 해치웠어. 그럼 3, 4, 5가 남았지. 3, 4, 5는 몇 개야? 지금 3개짜리지? 아까 3개짜리에서는 몇 개를 했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왔어? 3개짜리 2가지 나왔지? 이건 2가지야. 그래서 요 케이스는 생각해보면 2가지가 나오더라. 하나 캐치하고. 그럼 첫 번째는 자 A2 밑에 1이 왔을 때 한 거고, 그럼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은 A2 밑에 1이 안 오는 거 할 거야. 오케이? 자, 이제 뭐를 좀 써보자. 이게 이해가 되면 정말 좋은데. A2 밑에 1을 보내지 않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1번 공은 A2 밑에 가면 안 돼. 그래서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은 자, 이 1번은 2번 공으로 변신을 했어. 오케이? 그래서 몇 개? 여기서부터 해서 총 이번엔 4개의 경우 4개를 가지고 저 규칙대로 계산하는 거야. 그치? 그건 아까 몇 개였어? 4개 가지고 한 거는 9개 안 됐어? 9가지? 맞아?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은 2 더하기 1에서 총 11가지가 나온 거야. 됐어? 뭔 얘기지? 뭐냐면 어쨌든 1번 공은 여기 오면 안 돼. 실제로는 1번 공이지만 그러면은 전체 규칙에 넣기 위해서는 1번 공을 우리 뭐라고 생각해? 2번 공이라고 생각하고서는 이 4개 가지고 돌리는 거에다가 넣자. 그럼 총 9가지가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더하면 11가지.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수능은 이런 형태로 생각하는 거야. 직접 수행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너희가 워밍업을 좀 풀어야 되겠다. 조금 쉬자.